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전설이자 코트디부아르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디디에 드록바는 영국 BBC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스트라이커는 러블리한 움직임으로 수비수들을 속이고 어메이징한 헤더로 골문을 폭격했다. 최전방 공격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네, 바로 조규성 선수를 두고 한 이야기인데요. 조규성은 월드컵을 앞두고 꾸준히 대표팀에 차출되었지만 부동의 스트라이커 황의조의 그늘에 가려서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 황의조의 부진한 경기력으로 인해서 2차전 가나전의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고, 이 경기에서 조규성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각인시켜 버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름을 알린 조규성이지만 이미 K리그를 지켜보시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통합니다. 올 시즌 K리그 득점왕 출신입니다. 188cm, 82kg의 다부진 체격 조건으로 거칠기로 소문난 K리그 수비수들과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높은 제공권 장악으로 헤딩볼을 따내는 대한민국 정통 스트라이커 계보를 이을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원래 스트라이커가 아니었다? 조규성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센터백을 받고 대학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받는데요. 대학 2학년 때는 스승인 이승원 감독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공격수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그럼 98년생이니까 공격수로 전향한 지 5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2019년 K2 리그 FC 안양으로 입단해서 프로 경력을 시작한 조규성은 스스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보잘것없는 선수였습니다.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지도 않았고 2부 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프로 입단 첫해 조규성은 대형 사고를 쳐버립니다. 33경기 14골 4도움, 공격수로 전향한 지 1년 만에 쌓은 기록인데요. 이러한 활약으로 올림픽 대표팀에 승선하게 되었고 K리그 최고의 구단 전북 현대에 입단하게 됩니다. 사실 조규성은 공격수로 전향한 이후에도 지금의 플레이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선수였습니다. 지금처럼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아닌 빈 공간을 침투하고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윙포드와 중앙을 오가는 유형의 선수였죠. 그런데 전북 입단 이후 조규성은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규성은 2020년 시즌을 앞두고 전북 현대에 입단했는데요. 그때 전북에는 황선홍의 뒤를 잇는 최고의 스트라이커 발리장인 이동국이 있었습니다. 이동국은 통산 344골, K리그에서만 228골 77도움으로 득점 1위, 도움 2위, 공격 포인트 1위를 기록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골잡이입니다. 이 외에도 리그 MVP 4위와 신인왕, 득점왕, 도움왕, MVP를 모두 차지해본 유일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동국이 유럽에서의 실패와 그 유명한 물회오리 슛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K리그에서 기록한 업적만으로도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인정해야겠죠. 이러한 이동국과 한 팀에서 함께 훈련한다는 것은 23살의 신예 조규성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실제로 조규성은 동국이 형에게 골대 주변에서의 집중력과 등지는 플레이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동국과의 만남이 자신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여담으로 이동국은 월드컵 전 국내 모 방송에 출연해서 황의조와 조규성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를 출전시키겠느냐는 질문에 활동량과 제공권에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조규성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둘이 뭐죠? 이동국이 프로에 데뷔한 98년 바로 그 해에 태어난 조규성. 이것도 참 재밌는데요. 조규성은 이동국에게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라고 인사라도 하듯 이동국의 은퇴 경기에 멀티골을 넣으면서 전북의 2020 시즌 K리그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1부 리그에서의 첫 시즌 34경기 출전 8골 3도움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23살의 어린 선수가 준수한 기록을 남긴 거죠. 그러나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많은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는데요. 수비수와 경합하고 공중볼을 따내야 하는 9번 스트라이커로서는 너무도 약한 피지컬이 문제였습니다. 이듬해 군복무를 위해서 상주 상무에 입단하게 되는 조규성은 본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근육량만 6kg을 늘리는 등 개인 트레이너까지 고용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매진합니다. 당시 상무팀은 K2 리그에 속해 있었고 프로 3년차 조규성은 27경기 8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상무를 K리그로 승격시킵니다. 기존의 강점인 왕성한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 더해서 약점으로 지적된 결정력과 탄탄한 피지컬까지 갖추게 되면서 육각형 공격수, 즉 완성형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생애 첫
국가대표팀에 발탁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어지는 2022 시즌 조규성은 만기하는데요. 시즌 중 만기 전역으로 인해서 팀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만 31경기 17골 5도움으로 리그 득점왕과 베스트 11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조규성은 비록 각 연령별 대표를 거치고 유망주라는 이름을 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스타 플레이어로 성장한 선수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이 월드컵이라는 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 한 경기 2골을 기록한 선수이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선수와 더불어 월드컵 조별 예선 2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요. 심지어 중학생 시절 조규성은 또래 친구들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서 키가 160cm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키가 자라지 않아서 축구를 포기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려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대기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규성 선수는 1998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25살의 젊은 선수입니다. 월드컵을 통해서 조규성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월드컵 이전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가 3만에서 현재는 150만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월드컵 이전 모 유럽의 구단으로부터 이미 400만 유로 약 50억의 이적료를 제안받았다고 하는데 전북 측은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공신력 있는 매체들의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해외 매체들에서 우리의 조규성 선수의 이적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선수에게서 해리케인의 향기가 나는데요. 플레이 스타일도 매우 흡사합니다.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볼의 소유권을 지키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선수들과의 연기 플레이를 능하면서 스스로가 장점이라고 밝혔듯이 엄청난 활동량으로 최후방까지 내려가 헌신적으로 수비하는 육각형 공격수 조규성.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구본 공격수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별 예선 마지막 라운드 포르투갈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도 패배해버린 가나전의 결과로 우리의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르죠. 일본의 독일전 승리를 예상한 인간문어 BBC의 축구 해설가 크리스서트는 이번 한국 대 포르투갈의 경기를 한국의 1대0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한국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상 이후 서서히 컨디션이 회복되고 있는 손흥민, 가나전의 게임 체인저 이강인,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2라운드 최고의 공격수로 선정된 조규성. 우리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김민재, 황희찬, 우리 대한민국 모두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